오늘 고수회전 세트가 평소보다 좀 더 복잡거리죠? 고수회전을 찾아주신 세 분의 고수님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낯익은 안인환 고수님, 박정석 안녕하세요. 고수님, 그리고 뉴페이스 홍수택 고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홍수택 고수님 여기 정글인데 네. 살아남으실 수 있겠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강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케미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안인환, 박정석, 홍순택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코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수들의 수다! 네, 이번 코너는 한 주제를 가지고 고수님들이 우리 집 마당이다 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면 되는 시간인데요.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2021년 단돈 1,000만 원으로 한 섹터에 투자해야 한다면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할지 과연 고수들의 선택은? 홍수택 고수님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를 하겠습니다. 사실 전기차를 우리가 주식적으로 접근하려면 전기차 자체보다는 2차 전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인환 고수님이 숟가락을 얹은 게 아닌가? 아닌가요? 지금 제 생각이 다른가요? 전기차가 2019년부터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오고 있잖아요. 뭐 코로나에 잠깐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금방 올라와가지고 다시 잘 가고 있어요. 기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거든요. 네. 이제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이 배터리 가격이 기술 혁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줘야만 경제성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2021년도부터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이 혁신을 많이 이루어서 네. 낮고 더 멀리 가고 더 강한 배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배터리 가격이 거의 내연기관차 가격에 근접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인 보조금이 없어도 이제는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많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역시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요새 완충하면 몇 킬로 가나요? 완충하면. 요즘은 보통 400km 전후하는데요. 내년에 출시되는 전기차들은 450에서 500km 정도를 가요. 그러니까 60kW에서 70kW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 충전하고 중간에 휴게소 안 들리고 갈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근데 할 수 있죠. 올 수는 못. 이제 충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가격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제일 불편한 게 언제든지 지금의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짧게 그냥 바로 되잖아. 예, 이게 좀 우선적으로 이 충전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전기차 시장이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도 혁신이 역시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그대는 보통 450kW 충전기가 이제 많이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충전하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완충까지.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전기차가 좀 좋아요. 근데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네. 폭발. 그쵸. 뭔가 좀 위험하죠.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또 얼마 전에 뭐 현대차의 코나 같은 경우에서도 뭐 화재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 안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좀 신뢰도가 쌓여야지만 조금은 더 또 전기차 시장이 분명히 커지는 것은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그냥 역사다. 이건 대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장은 커져요. 그 중간중간에 그 노이즈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을 이제 얼마만큼 제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도 뭐 꽃길을 걷느냐 아니면은 뭐 비바람도 맞고 또 잡초같이 막 한번 꺾이기도 하느냐 아마 그런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2020년도를 보면 LG화학이 주도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좀 찬물을 한번 끼얹었죠. 분사하면서.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똑같이 성장하는데 분사해서 이렇게 가는 물적 분할하는 그런 회사 말고 거기에 납품하는 소재 기업들, 양극재 납품하는 회사, 음극재 납품하는 회사, 뭐 분리방 납품하는 회사 그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2021년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될지를 알아봤는데요. 세 분이 주목하고 계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안인환, 박정석, 홍수택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바이든 시대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이게 오바마 정부의 어떤 분들은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좀 더 강하죠, 친환경적인 측면.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환경회의 협약에 다시 재가입하겠다.
당선되기도 전에 네. 오바마 시대 때 한번 열풍을 쳤던 섹터 그 중에서 태양광이 다시 한번 부각되잖아요. 태양광. 이제 우리 또 태양광 얘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까? 넘어간 거죠. 넘어갔습니까? 태양광 네, 얘기.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태양광이 10년 전에는 정말 쌈박한 그렇죠. 그런 아이템이었었는데 쌈박한? 근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오히려 태양광이 이제 이 환경 문제를 해친다. 그 시골 같은데 뭐 처가댁 완전 깡촌이거든요. 가다 보면은 산비탈에다가 나무 깎아가지고. 태양광, 네, 그걸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깎아서 설치한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친환경이 아닌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패널이 수명이 다하면 이것을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폐기물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효율적인 부분들 그 전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성도 예전만큼 좀 쌈박하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그냥 느낌 예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2007년도 이런 때 보면 유명한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계신 그때 당시에 동양제철화 뭐 10,000원짜리가 50만 원, 58만 원 받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의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친환경,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이런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물론 뭐 풍력이 갈 수도 있지만 과거를 되풀이해서 분명히 이쪽 섹터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과거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왜 그랬냐면 국제유가가 150달러까지 갔었어요. 너무 비쌌죠. 그러니까 태양광이 어느 정도 국제유가가 150달러 하면 태양광이 경제성이 있었어요. 석유를 떼서 전기를 만드는 가격과 그 태양광 전지를 써서 만드는 가격과 같았는데 이걸 그리디 페리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석유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 있고 뭐 40달러에서 한참 머물러 있고 더 올라간다는 전망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디 페리티를 달성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정부에서 밑빠진 독에 그냥 보조금을 무한정 지급해서 키우는 건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유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옛날 라떼는 말이야. 그때는 어우, 예, 네. 지겹지만 네. 예. 라떼는? 그때는 이제 석유가 없어질 것이다, 고갈될 것이다라고 그치. 예전에 많이 맞아, 생각을 맞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지금 보면은 석유가 200년 넉넉하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석유가 만들어지고 있대요 지금 밑에서. 또 새로. 예, 그래서 석유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부분의 어떤 그 희소성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지만 약간 좀 다른 의견을 하나 좀 내보면 약간 다른 게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풍력이 채산선이 나오려면 유가가 189불이 돼야 그때부터 채산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200불쯤 가면 태양광이 더 나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채산선이 안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태양광이 왜 올라갔냐 하면 정부 지원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에 태양광 자가 발전을 하면 세제 감면 혜택, 또 전기세를 깎아주겠다. 뭐 혹은 전기를 되팔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에 관한 부분이 실은 주가의 움직임에 작용을 하지. 실제로 태양광이 채산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니냐. 자, 바이든 하면은 이제 우리 알려진 거 다 알잖아요. 뭐 환경. 네. 그 다음에 저는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폐기물 처리. 예, 왜 깜짝 놀라세요? 폐기물을 하면 좀 떠오르는 기업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산업용 폐기물은 코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독과점 회사예요. 이런 기업들은 또 우리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다시. 계속 네. 하시죠. 예. 계속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괜찮으세요? 아니, 저는 뭐 치고 들어왔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죠? 예. 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두 분 동맹인가요, 지금? 예. 그러면 이렇게 동맹이면은 이렇게 여기가 선 걸리는 거예요? 선이 그쪽으로? 근데 뭐 선은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선이 계속 바뀌고 뭐 있어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네, 예. 그럼요, 그럼. 네. 아까 친환경 쪽 관련돼서 폐기물 쪽을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늘 그냥 폐기물 섹터는 제가 그냥 늘 관리했다고 해야 되나 늘 관심 있게 보던 섹터였는데 바이든 쪽하고 연결 짓는다는 것 자체가 참 신선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폐기물 업체들이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그렇게 큰 수익을 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매립하는 회사들은 마진율이 80%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이런 쪽을 투자하시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다 생각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럼 이제 어깨 갑자기 어깨 으쓱. 이번엔 선이 생긴 거죠? 요렇게. 안 교수님과 박 교수님 사이에. 네. 저도 개인적으로 박정선 교수님이 얘기하신 폐기물 처리 좋다고 봐요. 근데 과연 이게 시장에서 먹힐 거냐 먹히지 않을 거냐는 오히려 그냥 바이든 그러면 폐기물 바로 떠오르지 않고 바이든 그러면 태양광 네. 또 자율 전기차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주가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가 뭐냐?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다른 의견 한번 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안인환, 박정석, 홍순택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